내각을 총탄핵시켜버리면 헌재 안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문영배, 이미선이가 탄핵 기각하지 않고 그냥 떠나겠다. 우리 뭐 내 있을 때 내가 못한다. 완전히 막 배짱 내밀고 내가 그냥 나가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페넷마이크 기사인데 문영배, 이미선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나서 현재를 떠나야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영배가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영배의 이런 태도는 5대3, 그러니까 대통령 파면을 반대하는 재판관이 확실한 사람이 3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가령 저는 예측을 이렇게 합니다.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3명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반대할 것이다. 뭐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입장에서는 야 이왕 이거 뭐 파면 못 시키는 거 그냥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러면 선고하지 말자 이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2월 14일 날 헌법재판소로 탄핵 소추안이 왔기 때문에 6월 14일까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끝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세력이 국무회의를 아예 붕괴시켜버리자. 줄탄핵으로 그냥 국무위원들 탄핵시켜버리고 무력화시킨 다음 의원식이 사실상 국가 원수 역할을 하게 만들자. 국회의장이 사실 우리나라 의전 서열 2위입니다. 2등입니다. 의원식이가 사실상 국가 원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뭐 국민들은 많이 반대하겠죠.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절단나든 간에 그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입니다. 지들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의원식이를 사실상 국가 원수로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마은혁이를 임명해서 마은혁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과정에 지금 여러 군데 뭐 언론계 뭐 등등 이거 조짐을 보면 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자, SBS 보도입니다. SBS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 기자가 이거 정신 나간 기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 헌법재판관이 몇 명이었어요? 8명. 7명 이상이면은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지금 8명이잖아요. 선고하면 돼 지금. 왜 안 해? 6명이 안 모아졌거든. 마은혁이가 들어와야 6명이 되는 거지. 마은혁이가 어렵게 들어와야 겨우겨우 6명이나 5명이 되는 거지. 그 말은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4대4로 나눠졌거나 5대3으로 나눠졌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SBS 기자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니까 마은혁이를 임명하지 않고 5대3 결정하면은 실질적으로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헛소리합니다. 이거 완전히 헛소리예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왜 8명으로 탄핵 심판했어? 그때는 8명으로 했잖아. 그리고 노무현 때는 정반대였어. 정반대. 무슨 소리냐? 이 기사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SBS도 이 정신 나가네요. 보니까 이 근거도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에요. 자, 노무현 대통령 때는 파면시키자는 사람이 3사람, 기각시키자는 사람이 5명 있어요. 이때도 5대3이었어요. 근데 왜 이때는 그럼 탄핵 심판 선고했지?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파면시키자는 사람 5명, 기각 또는 각하가 3명으로 보인다. 즉 숫자만 순서만 바뀌었는데 노무현은 되고 윤석열은 안 된다 이 소리 아니야. 어디다가 말이야? 이 SBS 이거 누구더라 이름이? 뭐 임찬종인가 뭐 여기 뭐 SBS 기사를 찾아놨습니다. 임찬종 기자. 예, 임찬종 기자네. 이게 어제 밤에 보도된 겁니다. 이 내용이. 이 보면 변론 종결 후 한 달 왜 이렇게 늦어져요? 뭐죠? 헌재가 선고 못하는 상황은 뭐예요? 요겁니다. 이거 보세요. 인용 5명대 기각 또는 3명으로 관리 상황일 때는 가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8명이서 지금 투표해 빨리 날 잡아서 선고 때리란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로 왜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만들려고 지금 선고기일을 계속 늦추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노무현 때는 왜 그랬어? 노무현 때는 왜 살려줬어? 그때는 SBS 뭐라고 했어? 박근혜 때는 어떻게 했어? 이제 와서 뭔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지금. 그러면서 표현을 교착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교착상태라는 말을 퍼뜨려가지고 많은 언론이 이걸 받았었어요. 제가 좀 이따 중앙일보도 보여드릴게요.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재판관 8명 체제에서 5대3인 경우에는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슨 궤변이야. 노무현 때는 그럼 어떻게 5대3으로 3대5로 탄핵 심판 선고를 했냐고. 노무현 때 연구 안 해봤어? 근데 왜 노무현은 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는 거야. SBS 또는 임찬종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바라고 있는 거지 결국은. 그거지 뭐. 인용 의견이 탄핵 정조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9번째 재판관이 임명됐다면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실질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는. 말을 억지로 지어내는 거죠 이게. 말을 억지로 지어내는 거예요 지금. 말을 억지로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5대3으로 갈려있다면 4월 18일 전 선고 가능합니까? 뭐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헛소리랍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한번 볼게요. 이 보세요. 현재 5대3설에 6월 선고설까지 떠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보내드린 임기 연장시키고 파면시킨다 이겁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걸 6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야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한 꼼수가 지금 여기 보면은 조홍천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홍천이가 민주당이 광화문 철야농성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 현재의 구도가 5대3인데 40여기를 집어넣어서 6대3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5대3이라고. 마 후보자가 40여기가 플러스가 되든 말든 현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자고 하는 사람이 6명 넘으면 지금 선고하겠지. 이미 했겠지. 에? 지금 못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자고 하는 사람이 6명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빨리 선고해야지. 왜 질질 끌어? 여기서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성우 성대 로스쿨 교수는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가르는 기준은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말입니다. 만약 헌재가 6인 체제로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재판관을 채워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현상 유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무슨 소리냐? 자, 이대로 계속 갑니다. 가다가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이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몇 명 남습니까? 6명 남죠? 이 6명 남는데 대통령 임명 몫인 문영배, 이미선 몫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집어넣는 거. 이거는 현상 유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또 보세요. 이 우원식의 움직임을 보세요. 이 수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초선들이 오늘 딱 성명서 내면서 발표하죠. 일요일까지 한덕수 총리가 만약을 임명하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한덕수부터 국무위원들 전부 줄 탄핵시키고자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우원식이가 뭐라고 하느냐. 마은혁 임명 문객이 권한쟁의 포함 모든 조처를 하겠다. 짰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 움직임들이 짜지 않고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짠 거죠, 지금. 짰다니까, 지금 이거. 지금, 우원식이가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헌재에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법률안 해석을 해줬죠. 헌재가. 해줬는데, 그건 해석이고,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 뭐 최상목이든 뭐 한덕수든 간에 마은혁이를 임명할지 안 할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입법부가 헌재 재판관을 추천했어요. 마은혁이를 추천했어요. 그러면 추천한 즉시 바로 임명해야 된다? 이거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이 이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하면서 5가지 탄핵 사추한 사유 중에서 다른 기각 같이 했던 4명 빼고 김복형 재판관은 유일하게 5개 탄핵 소추안 모두 이야기가 안 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된다. 기각돼야 된다. 그거 주장을 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김복형 재판관이 한 말은 뭐냐? 입법부가 추천하자마자 행정부가 즉시 임명해야 된다면 행정부는 입법부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3권 분립이다. 입법, 행정, 사법 이 3권 분립 체제인데
입법부가 사람을 추천했다고 해서 행정부가 네 전하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임명하면 그거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에 헌재 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건 사실이나 그 임명을 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삼권 분립이고 견제와 균형이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국회가 그러면 마흔여기 같은 인민노련을 추천한다고 해서 여야 합의도 안 됐습니다. 마흔여기는. 그러면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마음이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근데 그걸 강제하면 안 된다는 거지. 거기에 지금 의원식이가 강제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 아닙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에 따른 가처분 신청된다. 지금 그러니까 얘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짠 것 같아요. 짰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게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행에 들어가면 이 찌라시 내용은 거의 맞는 걸로 봐야 됩니다. 저는 2017년도 5월에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서 2017년 8월에 그 월간조선이 폭로됐는데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 나왔을 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게 가능할까? 근데 그때 KBS부터 시작됐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파업을 하게 되면 그게 뭐 정치 목적에 좀 불법 파업이라 하더라도 파업을 하게 되면 노조가 먼저 나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KBS 기자협회가 먼저 나섰어요. 8월 31일인가 먼저 치고 나갔어요. 막 제작 거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그때 이제 그 미래사업본부의 신사업기획부장이었습니다. 저는 돈 벌고 있었습니다. 보도본부에서 나와서 돈 벌으라고 해서 열심히 벌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한 1년 지나서 보니까 민주당이 만든 공영방송 장악 문건대로 거의 흘러가더라고요. 사장을 어떻게 쫓아내라, 이사는 어떻게 쫓아내라, 뭐 학교에 찾아가라, 뭐 법률 뭐 어디 법인에 찾아가라, 뭐 심지어는 뭐 집 앞에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지금 EBS에서 벌어지고 있죠. 제가 오늘 EBS 이야기 좀 나중에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쪽은 민주당,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시나리오를 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다. 딱 봐서는 이게 뭔가 짰다 이거. 누가 작전을 세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강신업 변호사가 자기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제 총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줄 탄핵을 시작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된다. 또, 제가 이 방송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이 썸네일을 예고를 띄워놨더니 어떤 변호사 한 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었어요. 문자가 와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경우는 자기도 보고 이제 이게 심각하다 생각하셨나봐요. 그래서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은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각 총탄핵 민주당이 시키면 이건 실질적 쿠데타다. 그래서 막아야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줄 탄핵을 거부해야 되고 군과 경찰이 동요하지 않도록 통솔권을 확보한 뒤에 이런 줄 탄핵은 무효고 행정부는 이에 따를 수 없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야 된다. 헌재에서 지금 결론을 기대할 시기는 지났다. 자기가 봐서는. 권력은 행사해야 지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상당히 경력이 있는 법조인인데, 이거 심각한데? 딱 제가 심각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강신업 변호사 이야기는 이겁니다. 만약 민주당이 줄 탄핵을 시작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광장으로 나와서 국민들의 힘으로 헌법 위의 권력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지금 이른바 야권발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을 못 탄핵시킨다. 만약 이 상황이 실제 도래한다면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이가 법적으로 각종 특검법과 임명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노종면이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있죠.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실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줄탄핵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그래서 강신우 변호사는 민주당 주도로 국무위원 줄탄핵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 역시 이에 맞불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충분히 이걸 국무위원 줄탄핵을 하고도 남을 집단이다. 방법은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그리고 광장으로 나오는 것밖에 할 게 없다. 전부 다 뭉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면서 강신일 변호사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시도하면 그 즉시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가 시작된 것이므로 모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바로 사퇴하기 바란다. 아니면은 당을 해산시키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국회의원 사퇴하기를 바라고 광장으로 나와서 국민들의 힘으로 헌법위의 권력으로 바꾸는 작업을 실시해야 된다. 야,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 실질적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전이.